자, 이번에는 23항. 자, 경음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경음하란 뭘 말하나요? 된소리 되기를 말하죠. 우리가 된소리를 경음이라 하고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23항은 이제 경음하, 된소리 되기를 말한 거예요. 즉 국밥하고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아음절이 안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면 무조건 된소리가 나요. 그죠? 안 낼 수가 없어. 만약에 국밥을 국밥이라고 발음 안 하고 국밥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알겠어요? 또 집에 가서 그거 연습하지 마라. 그래서 무조건 앞에 음절이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안울림 소리면 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제24항은 이제 울림 소리가 오는 데에도 된 소리가 나는 경우 신고, 껴안다, 더듬지, 그죠? 즉 발음이 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는 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여기서 나지 말라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나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야. 아무리 외로워도 안기고 싶어 이러지 않죠. 안기고 싶어 이러는 거지. 그지? 굶기다 그러지 굶기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 25항은요. 25항은 넓게 핥다, 된 소리로 발음하면 되는 거고 26항도 요게 어려워. 26항 별표시. 한자어 중에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가 디귿이오 지읒이 오면 디귿이오 지읒이 오면 된 소리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디귿이오 지읒이 아닐 때는 꼭 된 소리가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불법하고 법하고 발음하지 않지? 한자어가 리을로 끝나도 불법, 비읍은 법하고 발음되지 않아. 그러나 디귿이오 지읒이 올 때. 자, 한자어 불국사 절대 불국사 이러지 않지? 그러나 디귿이오 지읒이 올 때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해야 돼.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 발동, 절도, 말상, 불소, 일시, 갈증, 물질, 발전, 몰상식, 불세출. 특히 몰상식과 불세출 주의하지. 왜냐하면 몰상식, 불세출 해도 어색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몰상식, 불세출 된 소리로 발음해야 돼요. 또 같은 한자가 겹쳐날 때는 적용이 안 된다. 허실실하고 또 절절하다 이렇게 같은 한자가 겹쳐날 때는 한자어 리을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27항으로 갑니다. 관형사형음이 리을 뒤에 오는 말은 된 소리로 발음하죠. 주의할 건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하는데 표기는 그대로 예사소리로 써야죠. 읽어볼까? 시작.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에, 갈 곳, 할 돌이, 만날 사람. 그런데 거기 다만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만날 사람하고 이어 발음할 때는 싸 하고 발음되지만 만날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 꼭 만날 사람이 있어 하고 길게 끊어서 발음할 때는 싸라고 발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을 써놓고 발음상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럴 때 만날 사람은 무조건 함께 발음한다는 뜻이니까 만날 사람하고 된 소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에다만 밑줄을 치면 굳이 된 소리로 발음할 필요는 없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음 제28항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 해당이 되죠. 명사 명사가 맞나? 명사 명사가 맞나? 된 소리가 발음되는 경우고 따라서 이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물론 앞에 음절이 울림소리로 끝날 때 사이소리 현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밥이 아니라 뭐야? 아침밥. 문고리가 아니라 뭐예요? 문고리.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발음을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길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금음달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된 소리를 내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발음해야 돼. 자, 문고리부터 읽어봐. 시작.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산새, 손재주, 길가, 물동이,
발바닥, 굴소, 술잔, 바람결, 금음달, 아침밥, 밤자리, 강가, 초승달, 등불, 창살, 강줄기. 우리 잠자리의 경우도 잠자리라는 그런 곤충을, 잠자리라는 곤충을 말할 때는 잠자리로 읽죠. 그러나 잠자리라는 것은 자야 할 곳, 잠자리하고 잠과 자리가 맞는 합성어일 때는 잠자리하고 된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고, 그냥 잠자리 할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잠자리가 잠자리로 발음될 때가 있고 잠자리로 발음될 때가 있고, 그러므로 사이소리 현상은 절대로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발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의 예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해돼? 앞이 울림소리고 합성어라고 무조건 된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다음 29항도 이제 음의 첨가야. 우리 표준 발음법은 전체가 30항인데 29항 30항. 그래서 28항 사이소리 현상의 예와 29항 그리고 30항. 29항에는 사이소리도 있고 사이소리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29항은 30항은 니은과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그래서 표준 발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28항, 29항, 30항이야. 여기 있는 단어들은 발음을 꼭 눈여겨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첨가가 니은이 첨가된 건지 니은이 첨가된 건지 아니면 된 소리가 난 건지. 그리고 주의할 건 이제 된 소리 되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음의 첨가라는 항목에 넣지 않은 거야. 이해했어요? 자, 제29항 읽어봅니다. 니은이 첨가된 사례인데 솜니불부터. 주의할 거, 여기 있는 것 중에 솜니불은 합성어고 니은이 첨가되니까 사이소리 현상이지만 혼니불은 호시 접두사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아닌 거죠. 이해돼요? 섞여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에도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그랬잖아. 발음에 유의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솜니불, 혼니불, 막닐, 상닐, 맨잎, 꽃잎, 내복야,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늑막염,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백분, 국민윤리. 잠깐만. 국민윤리가 빠졌어. 국민윤리가 빠지고 백분율이 들어갔고, 그리고 밤윷. 국민율이 빠졌다고 지우지 마. 그 국민윤리 발음 맞는데 새 교재에 국민윤리를 뺐어요. 국민윤리가 빠지고 백분율은 있나? 백분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분율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밤윷까지. 따라서 백분율, 밤윷까지. 즉 니은이 첨가된 사례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해도 되고 연음해서 발음해도 되는 경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죽이죽, 이죽이죽, 야금야금, 야금야금, 검열, 검열, 욜랑욜랑, 욜랑욜랑, 금융, 금융. 이 단어 이외에도 국어사전에 보면 첨가해서 발음해도 되고 연음해도 되는 예들이 수없이 많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험서 같은데 여기 써있는 규정에 나온 거 말고 자꾸 다른 예를 이 외에도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해설에 넣는데 그런 거 공부하다가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규정에 나온 것만 공부하고 규정에 나온 것만 시험에 내도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왜? 아니 기껏 5단어밖에 아닌데 이걸 기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가 다음 주에 기억 못해요. 알겠어요? 나머지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를 넓히지도 마세요. 규정집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일 바보 같은 공부가 자꾸만 규정에 있는 것 이외의 것까지, 아 이걸로는 좀 불안하니까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러다가 망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복하면 돼요. 특히 검열, 금융 아주 잘 나오죠.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합니다. 검열, 검열, 금융, 금융. 자, 붙임 1에 리을 받침 뒤에 니은의 첨가는 리을, 리을이 되죠. 결과적으로. 즉 이 중에서도 설익다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왜? 설익다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설익다라고 착각하기 쉽다. 설익다 이런 단어는 눈여겨봐둬야죠. 자, 들릴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들리, 솔리, 설익다, 물엿, 불려우, 서울역, 물엿, 휘발유, 유들유들에서 유들유들하고 리을이 발음되죠.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 발음할 때에도 역시 첨가가 일어나서 발음이 됩니다. 한일하고 니은이 첨가되어 한일, 옷 입다 하고 니은이 첨가되고 다시 옷은 대표음으로, 다시 대표음은 니은을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다음과 같은 단어는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특히 시험에는 송별연과 등용문이 자주 나왔죠. 다음 이제 제30항은 우리가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앞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붙이는데, 이 사이시옷을 붙였을 때 결국 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 발음을 허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 초라는 말과 불이라는, 초와 불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발음했더니 초불이 아니라 뭐로 발음돼? 촛불 하고 된 소리가 발음됐어.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된 소리가 발음됐고, 그리고 앞에 음절이 모음이니까 표기에, 둘 다 한자어가 아닌 이상 표기에 시옷을 붙여서 쓰죠. 이렇게 붙여 쓰고 나니까 이제 이 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하여 촛불하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은 두 가지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원칙은 앞에 거고 뭘 허용하는 거야? 시옷을 표기한 뒤에 촛불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해돼? 어떤 경우에만 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의 경우에만. 알겠죠? 자, 따라서 내까 내까, 새길 새길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한다. 읽어볼까요? 내까부터 시작. 내까 내까, 새길 새길, 빨랫돌 빨랫돌, 콧등 콧등, 깃발 깃발, 대패밥 대패밥, 햇살 햇살, 뱃속 뱃속, 배전 배전, 고갯짓 고갯짓. 반면에 니은이 결합하는 경우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는 이때는 발음이 두 가지가 될 리는 없죠. 콧날하고 니은만, 콧날하고 니은만 발음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옷을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니은과 만나 비음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콧날하고 니은만, 아랫니, 툇마루, 그리고 뱃머리. 자, 조심할 건 이 어문 규정을 만든 놈들이 아니지, 만든 분들이 어떤 실수를 지금 했냐면 발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합성어고, 뱃머리는요 결코 이 설명한 것처럼 뱃과 머리가 만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오해하면 뭐로 보여? 비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게 아니고 뱃머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뭐와 뭐가 만나서? 배와 머리가 만났는데 발음이 뭐가 되는 거야? 뱃머리.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니은 첨가돼서 이렇게 쓴 거야. 따라서 이 설명은 엉터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엉터리죠. 선생님, 국립국어원 그럼 학자들도 엉터리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사람이나 선생이나 다를 게 뭐 있어. 한 사람은 학원에서 가르치고 한 사람은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을 뿐이지 똑같은 국어 선생님들이니까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건 설명이 틀린 거야. 이해돼? 콧날은 그냥 최종 발음이 콧날이고 니은이 첨가된 거지 절대 비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랫니는 니은이 첨가된 거지 비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설명대로 하면 비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이해했어요? 또 니은 니은이 첨가된 얘들도 마찬가지. 니은 니은이 첨가된 거지 비음화가 일어난 건 아니라고요. 자, 읽어봐. 백엔잎부터 시작. 백엔잎, 깻잎, 나뭇잎, 도리깻열, 뒷윷.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어문 규정에 나오는 단어들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어느 정도 발음이 자신이 붙으면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도 눈여겨보세요. 이해돼? 즉 니은 니은이 첨가된 경우에도 뒷윷만 긴 소리잖아. 그렇죠? 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툇마루만 긴 소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긴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 그 위에 된 소리가 되는 경우도 내가하고 새길 대패반만 긴 소리인 거야. 이게 사실 긴 소리다라고 주목하지 않으면 신경 안 쓰게 되거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표준 발음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외래어 표기와 된소리인데, 자, 외래어 표기는 암기해야 되고요. 외래어 표기가 로마자 표기인데 외래어 표기는 암기해야 되고요. 로마자 표기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 자, 먼저 외래어 표기 봅시다. 표기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이건 달라진 게 없어요.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개의 자모만으로 적는다. 즉 24개의 자모로 적는다. 왜? 예전교재는 없니? 외래어 표기가 없어? 예전교재 몇 쪽이니? 예전교재 내가 빼버렸나 보다. 외래어 표기. 왜냐면 우리 예전교재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충자료에 들어있는 외래어 표기 그거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규정을 내가 왜냐면 쓸데없는 거라. 대신 새 교재는 외래어 표기 들어있고 예전 교재는 없나 본데, 예전 교재는 보충자료 뭘 또 나가 괜찮아. 그냥 대충 들어 귀로. 어차피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개만 쓴다. 그죠? 그리고 외래어의 하나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고, 그리고 받침의 외래어 표기에 쓸 수 있는 건 7개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 기역, 니은, 또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다르지. 즉 디귿을 쓰지 못하고 외래어 표기에 쓸 수 있는 받침 표기는 7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전부야. 외래어 표기에서.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왜 커피샵이 아니라 커피숍인지 설명 못한다고. 이해돼요? 왜 라이선 쓰고 라이센스는 안 되는가? 설명 못한다고. 왜 나르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인가? 이건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왜 푸켓이 아니고 푸켓인가? 이유 없다고. 알겠어요? 왜 서양에서 들어온 말은 모차르트 된소리 못 쓰고 모차르트 하고
야 너네 자리 옮길 필요 없어. 외래어표기 이걸로 끝이야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뭘 옮기려고 그래. 자, 모차르트하고 된소리 쓰지 않고 뭐야? 모차르트. 너네 가까이 앉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다. 남자애들이. 자, 그래서 스님이 그랬지. 먼저 이성을 좋아해 보고, 이성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면 그럼 뭐 동성간에 좋아도 뭐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세상이 남과 여로 돼 있으면 먼저 이성을 좋아해 보고, 그리고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동성을 좋아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래도 먼저 이성을 좋아해 보고. 자, 그다음 그래서 요 외래어 표기에서 왜 서양 말은 모차르트 안 되고 모차르트인데 왜 중국 놈 발음할 때 마오쩌둥 하고 된소리를 허용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 자료에 외워야 할 거, 또 우리 기본서에서도 또 외워야 할 거,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선생님이 설명할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어. 그리고 요즘 들어 외래어 표기는 인기가 좋은 문제다, 인기가 안 좋은 문제다. 안 좋은 문제. 올해 한 문제도 안 났어. 그러니까 작년엔 그래도 한두 문제 났거든. 올해는 하나도 안 났는데 뭐 내년에도 한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별로 인기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라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유형의 문제는 기존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인기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문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쳐다도 보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될 외래어만 보시고요. 자, 로마자를 봅니다. 새 교재는 273쪽을 보시면 되는데 예전 교재는 아마 로마자 표기도 스님이 있냐? 예전 교재 없을걸? 그것도 아마 내가 빼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썩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버렸고, 대신 여러분들은 보충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 로마자 표기, 자 지금 설명할 때 잠깐만 들으면 돼요. 이건 일단 로마자 표기에서 제1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로마자 표기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을 위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외래어 표기법까지는 내국인,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위한 표기였다면 이 로마자는 외국인을 위한 거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말을 모르고 오는 거죠. 우리가 홍콩 여행 갈 때 홍콩말 알고 가요? 아니요. 우리가 저기 무슨 북유럽에 노르웨이를 간다. 알고 가요? 아니요. 그냥 가요. 돈 되니까. 알겠어요? 가서 뭐 자유여행 했다면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고, 안 그러고 무슨 패키지라면 그냥 따라다니면 돼.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 자유여행 온 애들 가끔 있더라고. 중국 애들, 일본 애들. 딱 보면 알겠어. 거지같이 가방 큰 거 들고 처음엔 노숙인인 줄 알았어. 근데 여행하는 거야. 왜냐면 그 지네들끼리 말을 하잖아. 뭐라. 아, 저거는 자유여행 온 거구나. 그런데 이 무슨 동네 개모임처럼 이렇게, 그죠? 한 20명 줄줄이 서가지고 쭉 따라다니면 그거는 이제 패키지로 온 거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백화점에 쳐넣는 거지. 그러면 거기 삥 돌다가 또 나와서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또 나오면은 지하 식당에 또 쳐넣고, 그러면은 지하 그 무슨 그 쇼핑몰 돌아다니다가 또 데려오고. 자,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근데 패키지가 훨씬 싸요. 자유여행보다. 근데 이제 패키지는 뭐가 피곤하냐면 정해진 순서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게 피곤하지. 그러지만 사실은 경비는 패키지가 덜 들어요. 자유여행은 뭐 길 잘못 들면 또 뭐 택시도 타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뭐 자유여행 가도 상관없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키지 따라다니면서 안 사면 되지. 대신 눈치는 보이겠지. 그 안내하는 애들한테 눈치는 보이겠지만,
자, 외국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에서 중요한 건 외국인은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발음만 흉내내고 가는 거야. 종로 가자, 주안 가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주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져간다고. 문제는 뭐야? 우리도 모르잖아. 이해돼? 특별히 주안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자는 우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는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종로다 그러면 이 종과 로라는 이 낱말의 뜻을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음 뭐야? 종로. 얘를 옮기는 거야. 자, 지읒은 제이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건 또 오는 오모음이다. 이건 외워야죠. 받침 이응은 뭐다? NG다. 거기 세 교재는 273쪽에 이미 넣어놨는데 이건 로마자 표기 그 규정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어요? 혹시 예전 교재라 요 규정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 카페에 가도 있고 아니면 저기 국립도서관 이런 데 있지 그냥 동네 구립도서관 그런데 가면은 저 열람실 자유열람실 가면 옆에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책에서 그냥 찢어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중요한 자료도 아니야. 그냥 찢어오면 돼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알면은 필요도 없는 거니까. 자, 거기 규정을 보면 그건 나쁜 짓도 아니야. 그냥 찢어오면 쟤도 뭐야 다 내가서 찢어오고 그러면 되지. 자, 문제는 여기 아는 A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어는 이오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하다 보면 외워져. 그지? 자, 그리고 기억은 뭐라고 써 있냐면 G와 K라고 써 있어. 이건 무슨 뜻이라고? 첫 소리의 기억은 G고 받침의 기억은 뭐다? K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로마자 표기를 설명하는데 로마자 표기의 대원칙은 발음 나는 대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종로를 발음 나는 대로 종하고 뭐야? NO. 왜냐면 표기에는 로가 적혀 있지만 발음은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그대로 종로. 자, 청량리를 가겠다. 서울의 청량리역을 가겠다. 청량리. 그러면 청량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서울에는 리라는 마을 이름은 없죠. 따라서 그냥 청량리라는 지명일 뿐이야. 그러면 발음 나는 대로 뭐야? 청량리. 사실 요새 로마자 표기 공부하기에 딱 좋은 곳은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에 나오거든 로마자로. 각 역마다 로마자로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자 표기 공부하고 복습할 때에는 지하철 1호선 타고 여기서 저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표시만 보면 로마자 다 공부돼. 알겠어요? 꼭 1호선 타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한 4시간 반 걸릴 거야. 4시간 반. 그럼 복습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청량리를 간다 그러면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불러봐. 청하면 CHEONG. 냥 N. 그리고 야는 YANG. 그리고 NI.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주로 로마자 표기는 아무래도 고유명사 이런 지명이나 외국 놈들이 와서 그죠? 외국 놈들이 와서 주로 이런 어떤 지명들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 지명들을 주로 표기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1호선을 타고 가서도 뭐 송내역이면 송내 이러고 나오고 부평이면 부평 이러고 나오는데 시청역만 가면 시티홀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외워야 하는 것들은. 또 고속터미널 갈 때만 익스프레스 터미널이라고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올림픽공원 갈 때만 올림픽 파크라고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외우는 놈들이 있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김포공항만 김포 에어포트라고 공항이라고 안 그러고 에어포트. 그건
그건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강남구청, 강남구 오피스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오피스라고. 그렇게 외워야 하는 건 시험에 못 낸다고. 따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원칙과 예외만 보시면 되는데, 로마자 표기의 원칙은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다. 이걸 전음법이라고 그래. 전음법. 한자로 바꿀 전자를 쓰고, 그리고 소리 음자를 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음 나는 걸 로마자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전음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반대는 글자를 바꾸는 거니까 전자법이라고 하겠지. 근데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표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다? 발음을 바꾸는 거다. 이걸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 발음을 바꾸는 거다. 다만 예외가 6개가 있다. 그래서요. 일단 그 6개를 불러주고, 이제 얘는 다시 보죠. 첫째, 그러니까 예외라는 얘기는 발음 나는 대로 안 쓴다는 얘기지. 자, 예외로 첫째, 의모음은 발음이 이로 나더라도 항상 뭐로 적는다? UI, 의로 적는다. 두 번째, 리을이 연달아 발음될 때는 원래 리을은 받침에서는 L로, 첫소리에서는 R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리을이 받침과 첫소리 연달아 날 때는 둘 다 뭐로 적는다? L로 적는다. 세 번째, 된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분명히 로마자 표기의 예를 보면 쌍기역은 KK로 나오고, 쌍비읍은 PP로 나오고, 쌍시옷은 SS로 나오고, 쌍지읒은 JJ로 나오는데, 문제는 쌍디귿은 TT로 나오는데, 된소리 표기가 있어. 그렇지만 된소리가 된 건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표기의 된소리가 아니라 발음이 된소리가 된 건 로마자로 안 써주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생각을 해놔. 얘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체언에서의 축약은 역시 반영하지 않겠다. 체언에서의 축약이라는 얘기는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등 이렇게 축약이 일어난 건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야. 즉 표기 그대로 쓴다 이 말이야. 다음 다섯 번째, 성과 이름은 로마자로는 띄어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쓰고 반드시 성의 첫 글자 대문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반드시 표기대로 한다. 발음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기대로, 글자대로 옮기는 거야. 그 다음 여섯 번째, 끝으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가, 대로, 로, 길. 이와 같은 주소명은 행정구역이 됐든 도로명이 됐든 반드시 붙임표를 붙인다. 붙임표 도, 붙임표 시, 붙임표 군, 붙임표 구, 붙임표 읍, 붙임표 면, 붙임표 리, 붙임표 동, 붙임표 가, 붙임표 대로, 붙임표 로, 붙임표 길. 반드시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이게 로마자 표기의 이론의 끝이야. 이제 뭘 해보면 되냐면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외로서 의는 발음이 이로 나더라도 항상 뭐로 적으라고? 의 그대로 UI로 적는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문에 광희문이 나왔죠. 광희문. 그럼 당연히 자음이 첫 소리에 있으니까 얘는 발음이 희로 난단 말이야. 광희문. 그러나 의는 그 발음이 이로 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뭐로 적으라고? 의로. 자, 그럼 불러봐. 광하면 G, 그 다음 W-A-N-G, 희, H-U-I, 문, M-U-N. 그래서 광희문하고 UI 이해됐지? 그 다음 리을이 연달아 나올 때에는 즉 받침의 리을뿐만 아니라 첫 소리의 리을도 LL로 적는다. 예를 들어 신라 그러면 신라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신라. 문제는 얘를 로마자로 옮길 때 원래 받침의 리을은 L이지만 첫 소리의 리을은 R인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둘 다 뭐로 적는다? LL로 적는다. 자, 불러봐. S, 그 다음 I. H 안 들어가. 신라 했을 때 신라 호텔, 신라 제과는 SH를 써. 그건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걔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라 망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했을 때 삼성도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자 표기를 잘못 써서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를 써야 되는데 신라 했을 때 시옷은 S로 하는 거야. 그 다음 I, 그 다음 받침 리을은 L. 근데 첫 소리 리을은 원래 R인데 리을이 연달아 나오면 뭐로 한다고? L로. 그래서 신라하고 표기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된 소리가 된 건 반영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기 꽃밭이라는 명사를 로마자로 옮겨라. 이러면은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꽃밭. 그렇죠? 얘를 로마자로 옮기면 뭐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지. 우리가 고유명사일 때만 대문자로 쓰는 거거든. 첫 소리를. 그러니까 꽃밭을 로마자로 옮기면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고 소문자로. 근데 쌍기역은 뭐라고? KK. 그죠? 그 다음 오는 O. 받침 디귿은 뭐예요? T. 발음 나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 밭, 꽃밭 할 때 이 밭, 된 소리가 된 것은 반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쌍비읍이 아니라 뭘 적어야 돼? 비읍을. 비읍의 로마자는 뭐야? B. 그리고 A. 그리고 뭐요? T. 이해했어요? 다음. 체언에서의 축약은 반영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편전 그러면 발음이 지편전하고 축약이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 피읍은 뭐야? 로마자로? 피야 피. 그런데 이와 같이 체언에서 명사에서 축약은 반영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히읗을 밝히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표기대로 쓰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지편점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니라 집과 현과 전으로 쓰는 거지. 자, 지편점 불러보면 JIP. 그렇죠? 그 다음 현 HYEON. 전 JEON. 그래서 지편전하고 히읗을 밝혀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과 이름은 발음이 아니라 표기대로 적어라. 김봉남 하면은 발음은 김봉남하고 봉남이라고 발음되지만 또 봉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 이름을 쓸 때는 표기대로 써라. 그러고 성과 이름은 띄어 써라. 한글로는 붙여 쓰지만 띄어 써야지. 그러면
김봉남을 로마자로 옮겨보면 한글로는 김봉남하고 성과 이름을 붙이지만 로마자로는 성은 성대로 김씨를 할 때 원래는 첫소리 기억이니까 GIM인데 우리가 평소에 K를 많이 쓴다고 KIM으로 허용하죠. 우리가 성의 경우는 관습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김 했을 때 GIM이라고 써도 되고 KIM이라고 써도 돼요. 성이 이씨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I를 써야 되지만 내가 LE를 쓰고 있다 그럼 LE로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나 이름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요. 이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표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쓰면 안 돼. 따라서 복 그러면 뭐야? BOK, 남은 NAM.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 성의 첫 글자 대문자.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대문자 아닙니다. 다음, 이 복남이라고 했을 때 이름과 이름 사이에 BOK 붙임표 NAM 이렇게 붙임표를 쓰는 건 허용합니다. 됐어요?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붙임표를 쓰는 걸 허용한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예외. 주소명을 쓸 때 예를 들어 종로 삼가다 이러면은 항상 뭐부터 하냐면 도시, 군구, 읍면, 리동, 가, 대로로, 길 이 주소지부터 먼저 적는 습관을 가져.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그리고 주소지와 앞에 단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붙임표 가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종로는 종로대로 원칙대로 발음 뭐야? JONGNO. 숫자 3은 3대로 쓰고 가로하고 SAM 3이라고 적으면 되죠. 됐어요? 끝. 이게 로마자 표기야. 자, 다만 조심할 건 아까 얘기했던 주소지 중에서 시, 군, 읍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인천시 그러면 항상 INCHEON 인천만 나오는 거야. 왜? 사실은 붙임표 시 해야 되는데 뭐는 생략해도 된다고? 시군읍은. 시군읍은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수원시 하면 수원만 쓰면 된다. 인천시 인천만 써도 된다. 그럼 선생님 쓰면 틀리나요? 아니, 쓰면 맞는데 쓰는 게 맞는데 안 써도 허용한다. 순창읍 그러면 순창만 써도 허용한다. 양주군 양주만 써도 허용한다. 되겠죠? 그래서 시군읍은 주소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또한 선생님이 주소지부터 먼저 쓰라고 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이 붙임표 앞뒤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삼중면 이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삼중면을 발음이 삼중면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에서부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삼중 붙임표 면 이러기 쉽다고. 이러면 틀려. 이 행정명의 앞뒤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붙임표 면하고 MION 면하고 삼죽은 삼죽대로 쓰는 거야. 알겠어요? 삼중면하고 발음되더라도 삼죽은 삼죽대로 면은 면대로 쓰는 거니까 삼죽하고 K를 써야지 삼중하고 이응 쓰면 안 되겠다. 또한 이름에 뭐 선이 들어가거나 또 주, 희 이런 말이 들어갈 때 자꾸만 선을 SUN 선으로 쓰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 SEON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주 했을 때 JOO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야 돼?
JU. 또 he 하는데 HEE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고. 뭐야? HUI. 이해했죠? 이름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권을 만들 때 잘못 표기했더라도 뭐 할 수 없고, 사실은 여권을 만들 때도 올바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권을 만드는 우리나라 구청에 여권계에 있는 애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관습대로 옛날 쓰던 그 책받침 같은 거 던져주고 거기서 맞는 이름 쓰라고 그래.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라면 로마자 표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나 성의 경우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성의 경우는 K를 G로 표기해도 상관없지만, 자, 이름에 권이 들어간다. 뭐 권식이다 이런다고 그러죠. 그죠? 뭐 이권식. 그죠? 그러면 이는 I라고 해도 되고 뭐도 된다고? LE도 되고, 또 어떤 놈은 뭐 RI를 쓴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름은 아니 성은 제 멋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름의 경우에는 권 냈을 때 G죠. WONSIK. 이해돼요? 절대로 K 뭐 W 뭐 KUN 권 이런 거 안 된다고. 알겠죠? 이름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해야 되고, 발음의 경우만 아니 성의 경우만 허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끝으로 부록에 있는 문장 부호, 즉 이건 예전 교재도 있죠. 부록에 있는 문장 부호를 공부하고 어문 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죠.